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글쓰기라고 하면 보통은 시나 소설을 떠올립니다. 말하자면 문학적 글쓰기죠. 과연 그럴까요? 우리 주변의 글들이 죄다 시나 소설인가요? 취미를 가진 사람 외에 우리가 접하는 글이란 문학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장하는 글들이 많고 평론가 스타일의 내용도 많습니다. 읽는 사람에겐 일종의 부담이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을 쓰시고 싶으십니까? 주장하거나 알리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본인의 내면을 문장으로 남기고 싶으십니까? 글쓰기에 앞서 겸허한 마음으로 자신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책은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빨간 책의 저자 은유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표지가 빨간 글쓰기의 최전선. 네. 모두가 우리가 최전선에 있는 거죠, 사실은. 네, 삶의 현장이 워낙 치열해져가지고요. 예.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글쓰기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가 네. 서로 깔때기를 열심히 교환했는데 네. 이번엔 자중하는 걸로. 이번엔 좀 자중하면서 실용적이고 네. 아닌 척하는 깔때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먼저 시간에 이제 이렇게 지방에서 멀리서 올라오시고 그런 간절함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다 그랬는데 예. 이렇게 특히 이렇게 마음에 남는 분이 계신가요?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해오시면서. 오랫동안 해오면서 예. 예. 지방에서 올라오시기도 하고 저도 지방에 예. 이제 내려가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어느 지방에서 이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예. 이제 치유 글쓰기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예. 예, 그때 수업이 이제 가장 기억에 남죠. 예, 기억에 남는데 이제 성폭력 피해 여성들은 말을 잃은 존재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중의 고통에 되게 시달리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삶을 해명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피해자인데, 말 그대로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인데, 피해자가 되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죄인처럼, 예, 이렇게 의기소침하게 많이 지내세요. 그래서 이제 경험한 일을 글로 쓰면서, 그것을 이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예, 얻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그래서 같이 책을 읽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자기 이야기를 써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책 읽고 하면서 이제 많이, 자기 말도 막 찾고, 예, 자신감도 갖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막, 이런, 깨달음? 네. 같은 걸 얻고 되게 이제 홀가분해 하셨어요. 진정한 글쓰기 수업이다, 그게. 예, 그 수업이 가장 기억에 예. 남죠. 그러니까, 아까, 지난 시간에 이제 이야기한 것과 예, 같은데, 이제 여성들한테 많이 강요되는 이데올로기 같은 것이 있잖아요. 예. 너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으면 예. 행동이, 바르지 못해서야, 밤에 다녀서야, 짧은 치마를 입어서 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피해자 책임론이 많이 이제 그런 관념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런 나쁜 분들이 계시죠? 예, 일부. 일부 대다수. 예, 많이 있어서 그런 말들에 의해서 많이 주눅이 들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렇지 않다. 자기 언어로, 자기 경험을 재구성해보자.
나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근데 이제 어떤 막연한 두려움에서 글을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로 내 경험을 구체화하다 보면 되게 돌파력 같은 것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것이 약간 말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써놓고 나니까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예. 그리고 뭐 성폭력 피해 입었으면 여자 인생 끝이야. 뭐 이제 이런 말들도 하는데 그러면은 인생이 뭘까? 인생은 뭐고 여자 인생은 뭘까? 예, 이런 것부터 우리 다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 예, 그래서 다시 글로 써보고, 그 피해가 나한테 어떤 영향이었는지, 뭐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는데, 되게 우리가 이제 고통스러울 때는 생각이 막연할 때 그렇거든요. 그렇죠. 예, 어디 이렇게 숲길 갈 때도 어디서 뭐가 나타날지 모를 때 굉장히 두려운데, 우리가 파악이 되면은 두렵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글 쓰면서 어떤 내가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예, 구체화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예, 글쓰기의 힘이고 그런 힘들을 조금씩 얻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같이 저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게 바로 네. 엉뚱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세월호 문제입니다. 네, 세월호 문제. 슬픔은 분류돼야 되고 파악돼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 자리가 정리돼서 그 자리에 들어가줘야 되는데 네. 세월호 가족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자기한테 온 이 어마어마한 슬픔을 맞아요. 어디에 어떻게 넣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떠 있는 거예요, 슬픔이 그냥. 그렇죠. 예, 그래서 진실규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가지런해져야 되는데 되게 혼란스럽기만 한 거잖아요. 예. 막 마음만 지금 부대끼고. 말씀하신 대로 대상이 분명치 않고 예. 정리가 안 되니까 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치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사실은. 그렇죠. 정리가 되고, 이래서 이런 사건이 있고, 이래서 저놈이 죽일 놈이고, 저놈이 내 아들을 죽였고, 저 년이 나쁜 년이고,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그게, 안 되니까. 예, 안 되니까, 그냥 커다란 슬픔이 이렇게 떠 있는 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는 안 되죠. 거죠. 예. 잠깐 이상한 얘기 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 수업에 1년 동안 거의 세월호가 핵심 주제였습니다. 저희 글쓰기 하면서도 책도 많이 읽고 같이 이야기 많이 나누었어요. 세월호도. 그 이제 세월호를 어떤 소재로 해서도 한 번씩 들어 쓰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마다 매주 한 권씩 교재를 정하는데, 예, 세월호 나고 또 작년에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 또 읽고, 또 눈먼 자들의 국가도 읽고, 예, 이번에 이제 금요일엔 돌아오렴도 읽고, 그런 관련 문학 작품이나, 예, 글들을 같이 읽으면서 자기한테 어느 부분이 와닿는지, 와닿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면서 예, 되게 좋은 시간 가졌고 이렇게, 책 뒤에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제 읽은 책들 예, 수업 시간에 읽은 책들 쭉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책을 권해주면 이렇게 좀 뭐랄까요 신뢰가 가는 이런 글쓰기 선생님이 권해주는 책이니까 아무래도 또 좀 더 사면은 중간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읽지 않을까요? 선생님이 권한 책이니까. 맞아요. 이게 책이 66권이에요. 근데 제가 수업할 때는 보통 10주나 뭐 12주 하면 12권 읽거든요. 매주 한 권씩이니까. 그럼 이제 학인들이 막 궁금해해요. 선생님 또 다른 책도 읽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소개해주면 시집 너무 좋아요. 다른 시집도 소개해주세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내면서 아예 그냥 정리를 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주 정리하는데. 그들께도 시집을 많이 넣어주셔서 고마워요. 예. 다음에 증부판을 내면 이세를 찍으면 전영관 시인의 시집을. 어떻게 알았지? 갑자기 죄송하네요. 어떻게 알았지? 슬퍼할 권리와 함께 시집을 반드시 또 수업 교재로 써서 판매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저희 학인들이. 그래서 다음에 시집을 이제 고르시면 여기 있는 이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고 대단하신 분들이기도 한데 조금 구석진 시집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출판사, 다른 시인들 그래서 조금 더 폭을 넓혀주시면 그분들도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이게 큰 출판사에서 나온 유명한 시집들이 조금 많이 있죠. 요건 깔때기 반대입니다.
가끔은 이렇게 또 딴지를 한번 걸어요.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그렇게 실린 분들이 굉장히 힘이 될 거고 또 이제 이걸 보고 그런 책을 사신 분들도 여기에 있는 이런 유형의 이런 시집들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를 아실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 같아. 그런 거는 필요해요. 저는. 뒤에 이런 것들도 그렇고 또 이 글쓰기 책도 이렇게 어마무시 유명하신 분들이 쓴 책 많거든요. 많죠. 예, 정말 많아요. 제가 책 낼 때 유시민 씨의 책이 한 2주 전에 나왔어요. 근데 저희 편집자가 우리 내야 되냐. 좀 열풍이 가라앉은 다음에 낼까 막 걱정을 했는데 어차피 유시민은 유시민이고 나는 나다. 그게 이제 그때 이디야 커피 작전을 쓰신 거예요. 이디야 커피 스타벅스 옆에. 안 그래도 우리 학인들이 선생님 책, 유시민 책 옆에 놓여가지고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 이러는 거야. 뭘 모르는구나. 유시민은 단독 매대야. 어떻게든 옆에 놔가지고 자리가 없어요. 막. MD를 꼬시든지 어떻게 하셔서 옆에 놓으시면 아니 제가 봐서는 그동안 흔히 이렇게 말했던 그것과는 조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글쓰기라는 건 알게 모르게 시나 소설 쪽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네.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그건 이제 어찌 보면은 저자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출판사 편집자의 생각일 수도 있어요. 너무 방향성이 분명하면 구매층이 줄을 수 있으니까 약간 좀 이렇게 산탄총처럼 그랬을 수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어디를 지향하고 있다는 느낌들은 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그 전체를 다 이렇게 포함하는 책이라서 교본류하고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다를 것 같아요. 칭찬할 만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딱 보고 딱 집어서 연락을 드렸는데 역시 내가 선구안이 있어. 부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글쓰기도 계속 이 강좌는 계속 하시는 거죠? 예, 강좌는 계속 하고 있어요. 해야죠. 저도 배우는 게 많고 긴장을 늦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소개해 주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안에 있는 것 중에요. 제가 이제 인터뷰가 저희 글쓰기 강좌에 또 뭐 선생님 강좌 핵심 인터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10차시 수업 과정이 있다면 마지막에 인터뷰를 꼭 넣거든요. 그래서 인터뷰를 해와라. 그래서 인터뷰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인터뷰 글도 뭐 읽어주고 해서 이제 인터뷰 해봐라. 그러면 대상을 정해서 섭외하고 녹취 풀고 그것을 글로 구성하는 것까지 이제 쫙 알려주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 인터뷰를 해와요 학인들이. 예, 그래서 이제 뭐 엄마 인터뷰 해오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좀 어색하겠다. 엄마. 그렇죠. 하지만 엄마에 대해서 좀 애증들이 많더라고요. 엄마에 대한 어떤 뭉클함, 애틋함, 그리고 원망, 부끄러움, 막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감정이 이제 복합 감정이 막 어우러져 있는 대상이 엄마라 엄마를 해오는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헤어진 남자친구를 쫓아가서 우리 왜 헤어졌는지 그 재밌다. 정식으로 예 묻고 답했던 경우도 있어요. 예 재밌는 거 너무 많아요. 그리고 옛날에 좋아했던 교회 오빠, 교회 오빠, 예 그리고 뭐 자기가 좋아하는 뭐 시인 그런 분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뭐 선생님 굉장히 다양한 그리고 뭐 취직을 준비하는 뭐 친구 그럼 뭐 방송국 PD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왜 방송국 PD가 되고 싶니?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뭐 고3 자기 딸을 인터뷰하신 여성 학인분도 계시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면 저는 아까 이제 본다는 거, 글 쓴다는 것은 본다는 것이다.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글 쓴다는 건 또 듣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 판단을 내려놓고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 능력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뷰를 하고 나면 학인들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듣는 법을 또
유심히 들어야 되니까. 정말 유심히 들어야 되고 그 들은 이야기를 자기 언어로 옮기는 게 또 쉽지가 되니까. 않아요. 만만치 않죠. 네. 만만치가 않아요. 네. 그래서 막 하지만 재밌고 네. 내가 처음으로 누구 이야기를 이렇게 네. 몰입해서 네. 잘 들어주었다. 근데 그것이 살아가는 태도이기도 하고 글 쓰는 사람에게 너무 필요한 자세이기도 하고 그걸 좀 이렇게 모으고 정리해서 책으로 엮으면 좋겠어요. 여기 학인들이 한 인터뷰를 네. 제가 넣은 게 있거든요. 네. 네, 하나는 엄마, 하나는 아빠. 예, 뒤에 이게 들어있어요. 부록으로 있고 아예 단행본으로 내면 어떨까요? 단행본들이요. 예. 그것도 좋죠. 저희 학인들이 글 잘 써옵니다. 그래서 그걸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좀 이렇게 방향성이 없으면은 완복 완테마. 예. 조금 이제 저기 하니까 테마를 가지고 정리를 하셔서 그걸 책으로 내놓으면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거는. 예, 저도 인터뷰 너무 재밌어요. 학인들이 한 인터뷰 재밌고 여기 또 부록에 하나 있는 거는 맥도날드에서 야간 알바했던 저희 학인 3개월 동안 하면서 르포르타주 썼던 글도 있거든요. 예, 그 글 읽으면서 같이 많이 눈물도 흘리고. 노동 르포. 네. 효주 씨의 밤일. 이렇게 있습니다. 맥도날드 아르바이트 석 달의 기록. 예. 예, 이런 거 이렇게 해서 쭉 엮으면은 그래서 맥도날드를 네. 저희가 많이 이용하지만 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랑 눈 한 번 마주치기 힘들잖아요. 네. 그냥 빨리빨리 막 네. 주문하고 빨리 받아와야 되고 그것이 시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떤 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러 오고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매장 안에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기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청소년 노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아이의 학원비를 벌기 위한 어떤 여성 엄마들이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이야기들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또 기억에 나는 인터뷰가 엄마가 이제 백화점에서 의류 판매를 하는 엄마를 인터뷰한 학인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감정 노동이 되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그 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그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면에 나는 기사가 아니라 정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되게 이제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거죠. 우리가 백화점이나 마트에 갔을 때 그 계산하는 분들을 좀 엄마로 볼 수 있는 거죠. 좀 더 사려 깊은 태도로 타인을 대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왜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공익 광고인지 무슨 그런 게서 이렇게 알바 학생들한테 친절하게 대하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네. 이제 뭐 커피 전문점에 가서 주문을 하면서 그 여학생을 보고 희죽희죽 웃었더니 이 여학생이 너무 당황을 해서 아무리 봐도 제 딸 또래인데 우리 막내 정도 돼요. 근데 귀엽기도 하고 그래서 희죽희죽 웃었는데 제가 이게 연기가 잘 안 됐나 봐요. 오해받으셨어요? 네. 난 귀여워서 평상시에는 정말 저도 그걸 보기 전엔 그냥 쿠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러고 영수증 안 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 나도 잘못 생각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계산대가 있으니까 굳이 얼굴을 옆으로 빼서 이렇게 해서 방실방실 웃고 그랬더니 이 친구가 당황해가지고 서로 문화가 그런 문화가 아니어서 제 불찰입니다. 마음만 너무 앞섰어요. 아니 다 같이 그래야 되는데 서로 그런 것이 잘해보려고 했는데 호의를 서로 보이고 베푸는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러게요. 자, 이 책의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책은 글쓰기 최전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증언이다. 누군가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여지없이 맞닥뜨리는 문제들, 고민들, 실험들, 깨침들, 변화들, 질문들에 관한 이야기다. 글을 쓰고 싶은데 한 문장도 나아가지 못할 때 왜? 라고 묻고 느낌으로 써내려가는 그 섬세한 몸부림의 시간을 담았다. 본문에 있는 발췌 내용입니다. 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뭐 그렇고 누구든지 콱 막힐 때가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사실 그걸 확 풀어주는 교본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탁 놓고 이런 책을 펼쳐서 그냥 여기저기 이렇게 읽어보시면 뭔가 탁 오기도 하고, 아, 맞아. 내가 이런 자세, 이런 것. 근데 그때 우리가 이런 글 쓰다 이렇게 막히면 이렇게 하세요. 그런 책은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마치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네. 책이 있을 수 없듯이 글쓰기도 네. 저는 마찬가지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 꼭지씩 이대로 살아보기 이런 거 괜찮아요. 지금 펼치니까 나만 쓸 수 있는 글을 쓰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무렇게나 끄적거리고 시를 토하며 이것이 나다라고 외칠 수 있는 어떤 영역 한 점을 찾아 헤맵니다. 제가 그저 하찮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 자신에게 증명하기 위하여. 제세레 파베스. 파베스. 예. 자, 이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사서 보시면 좋고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좋고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셔도 좋고요. 정말 잘 써보고 싶다 그러면 네. 마음에 드는 구절부터 맨 앞장부터 하지 마시고 마음에 드는 구절부터 필사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필사를 첫 페이지부터 하면 질려서 못해요. 예, 맞아요. 방법은 우선 내 마음에 드는 것부터 하나하나. 내 마음에 드는 것부터 하고 예. 저도 이제 학인들한테 책 읽을 때 예. 어려운 부분이 나오면 건너뛰고 예. 책에 기죽지 말고 다 어차피 삶에 관한 이야기니까. 어찌 보면요, 그 쓴 사람도 그거 모를 수 있어요. 네. 의외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썼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죠. 어렴풋한 네. 생각으로 예.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갖다 놓은 언어는 사실은 거리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사물과 언어의 거리가 있듯이 네. 생각과 그 관념적인 용어의 차이도 또 있어요. 또 있죠. 예. 예. 근데 그거 그냥 사실은 거리감 있는 단어인데 새로? 예. 그걸 갖다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못 알아듣거나 뭐 이해 안 된다고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언젠간 이해하게 되고 아니면 아 여기에 이런 틈이 있다. 네. 그 틈을 딱 발견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해 안 될 때 넘어가면 다 읽고 나서 다시 그 부분이 이해될 수도 있고 네. 또 몇 권의 책을 더 읽고 나서 내 네. 생각이 좀 자라면 네. 또 다시 이해될 수 그때서, 있으니까 다 이렇게 근데 이렇게 모범 답안지 있는 공부만 해버릇 하셔가지고 네. 전 국민이 전부 모범생입니다. 그걸 못 견뎌 하시죠. 못 견뎌요. 네. 모르는 것도 못 견디고 선생님은 어떻게 써야 돼요 막. 연애랑 똑같은데. 첫사랑, 그 얘를 도저히 이해 못하겠어. 그게 네. 한 세 번째 여자를 만나면 네. 그 첫 번째 여자가 이해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아, 이렇구나. 요런 건데. 헤어진 모든 여자친구가 내 인생의 스승이었다. 네. 예, 이런 것처럼 내가 실패한 모든 글이. 네, 다 깨닫게 되는데. 예. 그걸 너무 고민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 답을 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쓰기의 최전선. 네. 메멘토에서 나온 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네. 이건 제가 아주 탁 집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가 이거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라고. 제가 여기 한 부분은 좀 예. 읽어드리고 싶은 게 예. 저는 이제 모든 글쓰기 책이나 이런 것들이 만병통치약처럼 예. 모든 책들이 예. 많은 그런 실용적인 예. 팁을 주잖아요. 예. 그래서 글 쓰면 마치 모든 게 다 좋아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책도 많은데 그렇지 예. 않다는 거. 예. 예. 읽어주세요. 예, 3줄, 4줄 정도 읽겠습니다. 생의 모든 계기가 그렇듯이 사실 글을 쓴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런데 전부 달라진다. 삶이 더 나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느낌에 빠지며 더 나빠져도 위험을 잃지 않을 수 있게 되고 매 순간 마주하는 존재에 감응하려 애쓰는 삶의 옹호자가 된다는 면에서 그렇다. 감흥, 옹호자. 네. 멋진 말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좀 써봤습니다. 네. 감흥 참 중요해요. 감흥. 네, 감흥. 예. 예. 그걸 잘 못하고 있고 예. 그냥 빌려오기는 해도 예. 스스로 감흥하지는 못하는데 예. 존재에 깊숙이 들어가는 거죠. 예. 타인의 존재에 깊숙이. 예. 이 글쓰기의 최전선을 읽으면 감흥이 가능해지겠네요. 조금 조금 소심해졌어요. 연속 깔때기를 하시다가 또 끝에서 뒤로 빠지는. 조금 아니 그렇게 같이 하다가 혼자 빠지면 저는 뭐가 됩니까 도대체? 같이 나오세요. 네. 조금 가능해집니다. 왜라고 묻고 느낌이 쓰게 하라. 글쓰기의 최전선.
은효님이 지으신 책입니다. 오랫동안 강의를 하신 분이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감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많이 이해가 되시고 무릎을 치실 게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다시 권하는 책, 글쓰기의 최전선, 빨간 표지입니다. 오늘 은윤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 쓸모라는 말은 이게 권력이 됩니다. 필수라는 말은 절대 권력이죠. 물이 없으면 사람이 목숨을 잃으니까 물을 움켜쥔 사람이 권력도 함께 쥐고 흔드는 이치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 쓸모라는 명제에 볼모 잡힌 겁니다. 글도 마찬가지죠. 이 주의 주장에 경도되면 내 사상이 거기 매이는 결과가 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무엇이건 치우치면 좋지 않습니다. 문학은 어떨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단초가 된 소설이 있겠고 혁명의 불씨가 된 시도 있겠습니다만 대체로 별 쓸모는 없죠. 그러니 누구도 볼모 잡힐 일이 없습니다. 시달릴 것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글을 원하십니까? 단지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생각으로 글쓰기 강좌에 나가거나 글쓰기 교본을 탐독하십니까? 제가 아는 한 강좌를 통해 한 차원 높은 경지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강사와 책이 동기를 제공하기는 해도 결국 자신의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익숙함의 껍질을 깨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정하고 극복한 후에야 비로소 글은 새로워지고 독특함을 획득하게 됩니다. 글쓰기의 최전선은 그런 책입니다. 문장론이니 비유의 종류니 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쓰는 사람의 위치를 분석하고 시선에 대해 질문합니다. 다양한 방식에 대해 각각의 요점을 짚어줍니다. 이런 책을 읽으면 쓰는 건 늘지 않아도 최소한 읽는 능력은 월등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쓰기 책을 통해서 독해력이 향상된다니까 이상하십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읽기와 쓰기에 더욱 매진하신다면 조만간 이상하지 않을 때가 올 겁니다. 저는 그 지점을 나름의 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곁에 두고 생각의 지침으로 삼아도 좋을 책이 바로 글쓰기의 최전선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하루 한 뼘이라도 깊어지려고 노력하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